방송 주식나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시장 지수는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별화된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는가 싶더니 다시 장중 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지수도 함께 7거래일째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오전장에 기관이 사들였지만요. 지금 매도 우위로 전환한 상태고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반도체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종만 한번 보셔도 삼성전자 오늘 더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하면서 64,000원 선까지 내려갔네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강합니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오늘의 탑 포인트는 미국 TV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해리스 후보자의 승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면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 움직이는 종목들이 함께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얼마 앞두지 않은 우리 시장,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주식나방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과 힌트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식나방에서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살펴볼 예정이고요. 원탑 종목을 통해서 전략까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또 다양한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방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라이브 교육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차트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움직임들을 주목해야 될지 오늘 주식나방에서 함께 풀어주시죠. 일단 뭐 시장이 연일 이렇게 좋지 못하네요. 일단 코스닥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사실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은 그런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는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그런 모습,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인데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좀 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 전으로 뭔가 시장이 좀 약세,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내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주중에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뭔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기에는 좀 모멘텀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실상 시장에 지금 뭐 좀 추진력을 얻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가 매수라는 게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뭔가 추세를 바꾸거나 다시 한번 시장이 상방으로 흘러가기에는 뭐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증시가 뭐 이대로 사실 이제 여기서 좀 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한 요 정도에서 좀 마감을 하고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흐름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뭐 항상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조금 우려를 보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는 뭔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공포에 좀 매수를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하는 좀 이제 현금 보유량도 좀 늘리고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 마지막까지 사실 이제 뭐 굉장히 강하게 반등해주겠다 이런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뭐 이 정도로 좀 마감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증시가 이번 주 중에 과연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실상 어제 테슬라가 좀 상승을 보여주면서 네. 국내 증시가 오늘 흐름이 2차 전지 쪽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상당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7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정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52주 신저가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반등이 기분 좋게 나와주고 있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시각에서도 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그래서 준비를 좀 했고요. 뭐 개인적인 시각입니다만은 2차 전지가 앞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우리가 봐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앞서 말씀 주셨지만 신저가들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좀 이제 저가 매수 유입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업황을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도 거의 이제 마감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되는 뭐 좋은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뚜렷한 재료가 없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나 채권 쪽으로 계속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죠. 지수 자체를 좀 들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늘 다행인 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의 저점을 바닥으로 딛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반등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영향이 계속 들어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계속 공포에 살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변동성이 강한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좀 관망하는 태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 주식 라방에서 함께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라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요. 다양한 자료들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들까지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QR은 방송 중에 50분 동안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테마들이 해리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요. 2차 전지주들도 움직이고요. 미 대선 관련해서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제약바이오주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오늘 저희는 또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이 또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네. 그 우리가 월요일 날 다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날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좀 비만 치료제 이야기를 다뤘는데 그날 우리가 이제 인벤티지 랩을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막 30%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 추천만 하고 안 샀을까요? 아니, 왜 안 사시고 추천해 주세요? 일단 뭐 시드가 없어요. 지금 다 밀려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재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월요일 날 짚어주신 인벤티지랩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방송 중에 저희가 다뤄드린 종목들만 잘 살펴보시고 잘 주목해 주셔도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기분 좋게 레포트를 꾸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기술적으로 또 차트적으로 재료적으로 다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또 주식 라방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시세를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테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테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오늘 2차전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2차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2차 전지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이번 달 8월부터 네.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2차전지를 한 2번에 3번 정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2차전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가 정말 매수 시기가 아니었나, 좀 적절한 매수 시기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도 좀 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굉장히 좀 트렌드 업종에 수급이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2차전지는 정말 뭐 시장이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섹터인데 그 당장에 좀 조정받는 부분들 때문에 좀 두려워하던 그런 뭐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가 매수하기에 굉장히 현재 훌륭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이제 좀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라나 좀 그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 진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 깊은 이 뜻을 네. 좀 잘 전달을 하고 잘 전달을 받으셨는지. 네, 저는 잘 전달받았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 로이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도 진짜 여러 번 하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 못 잡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잡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도 다 잡아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의 타점까지 전략은
소식은 저희가 방송 중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본 다음에 원탑 종목도 따로 꼽아주시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바닥을 디뎠을 때부터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주식 라방 시청하시고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조금 든든한 상태에서 좀 수익을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 그럼 2차 전지 어떤 점들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뭐 국내 증시가 특성상 네. 테슬라가 이제 좀 급등을 하면서 테슬라로 인한 좀 이제 투심이 좀 자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거냐면은 그 일단 너무 이제 거품이다라는 내용이 좀 지배적이고, 사실 이제 악재도 많이 나왔고요. 뭐 중국산 배터리부터 해서 화재부터 해서 좀 이렇게 악재들도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캐즘에 따라서 좀 이제 캐즘 현상에 따라서 시장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그런, 뭐 사실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조정이 나왔지만 테슬라는 또 이렇게 뭐 등락을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내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외국에서는 사실상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관련된 뭐 이런 좋은, 뭐 당연히 선두주자고 정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부각을 시켜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이것 외에도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의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시각으로 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사실 2차 전지라는 이 하나의 섹터가 네. 사실 거의 무너지다시피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사실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해외 뭐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이제 그 앞으로의 테슬라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네. 좀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내더라도 투심이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뭔가 굉장히 뭐 지금 저가 매수하기도 좋고 뭐 바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중간에 불이 한번 났었어요. 아, 전기차 화재요? 화재가 한번 네. 나면서 2차 전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하던 말 있잖아요. 2차 전지 전기차 아직까지 뭐 구매 시기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뭐 전고체라든지 네. 우리가 이런 것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반대로 화재가 나면서 전고체 관련 섹터들은 또 수혜를 봤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전방 기업들이 사실 그동안 그 협력사들,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장에서 앞으로 좀 수익성이라든지 전망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어쨌든 이제 그 기존의 협력사들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그 재고분이 좀 정리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날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주가가 관련주들 주가가 더 빠지면 이게 과연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증시 분위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어때요? 코스피에서는 완전 다 팔자세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이 요즘에 메이저 수급. 대형주들을 진짜 많이 팔고 있으니까 지금 사야 하나 싶다가도 두렵고 어제도 또 떨어지니까 사야 하나 싶다가도 두렵고 이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럼 외국인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자, 외인과 기관이 네. 사실 이렇게 막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사준다라는 거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승할 수 있는 투심을 좀 자극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가장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 결국은 금리예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큰 산업일수록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그 리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 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거는 사실 이제 엄청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선 지지율, 사실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결과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사실 이제 트럼프 후보자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 해리스 후보자가 좀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그쵸. 조금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수혜주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근래 들어서 지금 대형주들 보시면은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소형주들도 오늘 같은 시장 따라가는 흐름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테슬라 강세론 그죠? 네.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도 어쨌든 좀 수혜를 받아가는 모양새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제 또 테슬라가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급등을 했을 때 오늘 조금 2차 전지주가 들어오려나 했는데 역시나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제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가 섹터가 안 좋으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는 삼성 SDI나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큰 기업이 네. 이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 하루에 뭐 4%씩 이렇게 올라가요. 물론 어제는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할 그쵸. 때 보면은 4%대, 5%대 상승이 나와요. 맞아요. 그만큼 지금 부심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전략을 드렸다시피 뭔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적정 구간 아래에서 뭐 모아가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형주들의 좋은 움직임 뒤에서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빠릿빠릿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좀 공략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지금까지 6거래일 동안 빠졌었는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반등세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 증시까지 또 반영이 된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인다면 2차 전지주들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형주도 다양하게 좀 공략을 해봤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여러 차례 살폈었는데 지금 이런 시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럼 역시 대형주를 좀 위주로 담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대형주는 기존에 우리가 뭐 바닥에서부터 이미 35만 원대 뭐 이렇게 그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35만 원대 좀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네. 뭔가 이 대형주에 대한 솔루션보다는 중소형주들도 같이 공략을 해보자.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수혜가 강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중소형주, 대형주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뭐 대장주인 그 LG 에너지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기 사실 뭐 듣는 분들도 귀 아프고 그 말씀을 네. 드리는 우리도 입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보유자십니다. 네, 실제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또 비중 높게 담고 계시기도 하고 35만 원 아래까지 빠졌을 때도 지금 담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정말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그때 담으셨던 분들은 사실 어제까지의 조정에도 이 정도는 괜찮다,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수익 구간에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서 또 기분 좋은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요? 그건 뭐 모르죠. 네. 계속 올라간다 만다는 희망사항이죠. 사실 이제 그거는 그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고객사들이 특히나 이런 대형주 주요 고객사들은 어차피 또 대형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형사들의 좀 재고 조정이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 마무리 단계라는 점. 결국은 재고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금 업황이 또 회복이 된다라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과연 뭐 추가적인 바닥이 나올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들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구간이고 현재 40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바닥이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4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가도 그렇고요. 네. 현재가도 40만 원대에서 좀 지지를 계속 받아주는 흐름인데 여튼 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좀 바닥의 지지를 계속 만들었잖아요. 바닥 이후에 이 구간이 좀 변곡점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뭐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추세가 뭐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러한 구간들이 결국은 변곡점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캐즘이라는 게 결국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어쨌든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유리한 측면들이 많고 물론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차종이 있지만 뭐 이것도 언젠가는 좀 업황이 좀 이렇게 개선되면서 전기차가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올 때쯤 뭐 추가적인 뭔가 기대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LG 에너지솔루션 화이팅입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대장주로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금리 인하 시점 관련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주를 또 살펴봐야겠죠. 중소형주는 어떤 주들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대형주 하나 좀 더 보고 지나갈게요. 네. 그 삼성 SDI라는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GM과 합작법인 설립하면서 앞으로 이제 뭔가 기대감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앞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진짜 바닥에서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뭔가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의 변곡점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가 그 바닥에서 지금 추세를 좀 형성하고 있고 지금 또 눌림목 보시면은 두 차례 정도 조정이 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5만 원 부근에서 조금 모아가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좀 중소형주들을 공략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 시간 안에 뭔가를 따라갈 수가 없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에서 뭔가 대응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노메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중소형주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는 기업인데 그 일단 기업을 봤을 때 우리가 그만큼 2차전지 조정폭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 시기에도 수익성을 좀 개선을 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파괴 검사 장비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조금 많이 부각이 됐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의 그 CT나 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좀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좀 같이 물려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상에서 최근 수급이 좀 집중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뭔가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이런 캔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 기존의 지지라인 부근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지지는 사실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추세적으로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 살펴주셨는데 사실 40만 원까지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앞으로 시세를 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도 GM과 합작법인을 지금 설립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35만 원 부근에서 좀 차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같은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중소형주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내부를 실제로 뭐 엑스레이라든지 CT로 촬영해서 또 분석을 해서 비파괴 검사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 불량을 찾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에 관련돼서 화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또 같이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겠죠. 수익성 개선 흐름까지 또 저희 살펴주셨으니까 이 이노메트리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이 3가지 종목 중에서도 내가 단 하나만 공략을 한다면 가장 좀 잘 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앞으로 좀 시세를 잘 줄 수 있는 종목이 뭘까요?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바로 3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만
원탑 종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 어떤 종목 생각하시죠? 자, 일단 오늘은 좀 그래도 특별하게 좀 중소형주를 한번 공략해 볼까 싶어서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메트리 꼽아주셨습니다.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노메트리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화재 관련돼서 좀 앞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어디였지? 부천이었나? 청라에서 화재 났던 거요? 청라 말고 네. 어젠가 또 네. 자전거가 또 전기 자전거가 또 불이 네. 났어요. 전기자전거 불이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화재에 관련된 게 사실 이제 그동안도 많이 났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천이네요. 그렇죠. 부천. 네,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고 충전 중에 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이 앞으로 화재에 관련된 뉴스는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기사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럴 때마다 좀 이노메트리 주가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자전거가 화재가 나면서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배터리의 화재를 검사를 해야 되는 장비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봤고 일단 제가 준비한 매수가가 약 한 1,100원 정도예요. 네. 1,100원이면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9,970원이니까 그렇죠. 이미 진입이 가능한 시점에 와 있네요. 그렇죠. 이 네. 구간 안에서 좀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결국은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이 결국 이제 지지 구간 만들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좀 지지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항대 부근인 한 12,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약 9,000원 정도 좀 길게 안 잡았어요. 그죠? 약 9,000원 정도 기존에 이제 뭔가 이렇게 지지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좀 손절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노메트리를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시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진입가를 1,100원으로 준비해왔는데 지금 9,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9,900원대 진입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주셨습니다. 전기차라든지 전기자전거, 화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파괴 검사 장비 이야기들 꼭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주 이노메트리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시장 상황 에 맞는 대응들까지 추가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방송 이후에 저희가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팍스통신방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다음 테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저희 1라운드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고요. 원탑 종목까지 꼽아봤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 찍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빠르게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지금 현재 시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방송 초반보다 지금 1%대 넘게 빠지면서 2,400
2,400선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2,500선이 또 깨졌네요. 외국인의 매도 폭이 더 확대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그래도 오늘 강한 상승분을 켜주려나 싶었는데 현재 강보합권까지 또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707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형주들 약세입니다. 삼성전자 2% 후반대까지 지금 빠지면서 64,000 초반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시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힘이 더 빠지다 보니까 더 힘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럴 때 어떤 종목들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은지 2라운드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장 좀 힘이 없습니다, 대표님. 우리 어떤 테마 통해서 어떤 종목들 좀 가려보면 좋을까요? 지금 뭔가 이렇게 시장에 기대감을 걸고 보기에는 네.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같은 날 뭔가 좀 테마주들 외에 뭔가 이렇게 좀 공략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뭔가 이렇게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서. 지금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못 보여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그 수요와 공급, 그죠? 수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연출되고 사실 이제 이게 재미없다라기보다는 좀 공포에 휩싸일 만한 시장이다. 맞아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주목해 볼 섹터는 뭐가 있느냐? 주목해 볼 테마는 결국 지금 뭐 오늘 가장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미국 대선 토론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맞아요. 뭐 도망가면 쫓아가고, 그죠? 쫓아갔다 싶으면 다시 도망가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오늘은 있는데 저희가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크게 봤을 때 한 요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각각 좀 비슷한 맥락도 있고, 그죠? 다른 맥락도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이다. 그리고 이 안에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건데 뭐 물론 뭐 누가 되든 사실 그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표님은 상관없으시죠? 네. 저는 뭐 상관없죠. 네, 그 네. 저희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종목 하나하나, 테마 하나하나의 흐름에 지금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네. 우리가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저도 뭐 물론 개인 투자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봤을 때 분명히 뭐 어떤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제 좀 크신 분들은 보면은 뭐 친환경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신재생 관련주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방산도 가지고 계실 거고 왜냐면 방산 뭐 계속 좋다고 하잖아요. 방산도 있을 거고 우크라 재건도 기대감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후보 누가 되든 그죠? 여기서 지금 가지고 나온 정책과 뭐 다를 수.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네. 얘가 되면은 이게 안 좋을 거고 얘가 되면 이게 안 좋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좀 비슷한 결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냐, 좀 덜 강하냐 정도지 암호화폐도 둘 다 지지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마리화나도 다 지지한다고 결국 하고.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공화당에서는 어쨌든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밀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좀 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차별성을 두지 않을까? 네. 왜냐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풍력, 태양광, 뭐 전기까지 그죠? 네. 2차 전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뭔가 2차 전지가 살아나면 두심이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 지금 뭐 트럼프가 재선을 했을 때는 반대로 또 더 많은 바운더리 안에서 상승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 증시 사실 이거는 뭐 누가 되든 그 수혜 업종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결과라는 그 값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누가 뭐 예를 들면 트럼프 트레이드다,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이렇게 뭐 누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이렇게 자극적으로 움직여주는 업종들 좀 단기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이제 방위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일단 그 방위비 증가 부분과 이제 미국의 무기 구매, 미국산 무기 구매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중동 관계가 과거에는 이제 뭐 수출, 무기 수출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았는데 이후에 이제 뭐
그 후보가 그 대통령이 바뀌었고 네. 다시 한번 트럼프가 재선을 했을 때는 이 회복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방공이라든지 지상 무기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력이 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대응책이 뭐냐? 그 한국이죠, 결국. 결국 한국인가요? 네, 결국 네. 한국 무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나토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타국가에서 오히려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의 수혜 가능성까지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방위 산업이라는 이 하나의 산업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 거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마리화나라든지 가상화폐보다 방위 산업이야말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뭐 대한민국 방위 산업 이 산업 자체가 규모가 더욱 더 커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수혜 업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자금도 이걸로 받겠다라고 하고 사실 좀뭐 그죠? 뭐 이게 굉장히 뭐 양 후보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유화적인 발언과 뭐 암호화폐 지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네. 최근에까지 이렇게 숨죽이고 있던 암호화폐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그죠? 움직이고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6%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사실 네. 이제 뭐 몇십 프로 빼고 6% 올라봤자 사실 뭐 빠졌을 때 잡은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거지. 그렇죠. 비트코인 하세요? 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안 하고 있긴 한데 관련해서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편인데 대부분 또 주식라방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그럼 어떤 부분 조금 주목해 볼까요, 저희가? 일단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뭐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암호화폐가 당장 뭔가 이걸로 이게 상용화가 돼서 네. 시중에서 이걸로 막 원활하게 뭔가 거래가 되고 매개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네, 아직까지 좀 많이 형태가 남았다.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저번에 뭐 STO랑도 같이 비교를 했지만 STO는 그래도 형태가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그렇죠. 미술품이라든지. 근데 암호화폐는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등락폭이 너무 무서워서 사실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또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때는 또 잠시나마라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는데 근데 어떠신가요? 뭐 두 후보가 사실 이렇게 뭔가 토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지지율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도 암호화폐는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뭔가 이렇게 특유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굉장히 지금 당장 우리가 뭔가 거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뭐 모멘텀을 가졌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갖춰져 있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거 외에도 더 봐야겠죠.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거는 거의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당선이 되면 24시간 내에 그죠? 뭔가 이렇게 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네. 전쟁을 종식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뭐 사실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또 전화 한 통으로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근데 말처럼 이게 종전을 한다고 해서 이 상황 자체가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말처럼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좀 강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이게 조금 뭔가 이렇게 영토를 넘긴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이제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네. 좀 리더가 있으면 네. 이렇게 해라 하면 좀 말은 들어줘야 돼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뭐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를 봤을 때는 뭔가 뭐 계속 협정 관련된 뭐 협상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어쨌든 움직여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움직여 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대선 관련해서도 정말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하나의 뭐 뜨거운 감자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은 어쨌든 뭐 종전을 할 거고 네. 결국은 종전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종전을 할 거고 여기 이제 우크라 종전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시기적으로 언제냐가 사실 우리가 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걸 계속 그 시기 안에서는 재료가 있을 때마다 반등하고 이후에는 크게 조정이 나오고 분명히 등락을 계속 반복할 거지만 분명히 이게 뭔가 구체적인 협상안이 나오고 나서는 엄청나게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입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조정이 얼마나 나오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조정폭보다 더 큰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화나 관련돼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화나 관련주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뭐 잘 안 움직이잖아요. 아, 그래도 또 한 번씩 시세 줄 때 마리아나 관련주들 또 강하게 나오기도 하던데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1년 중에 과연 상승한 날이 몇 번이나 될까요? 아, 최근에 미국 대선 관련해서만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 밖에 움직일 만한 재료들은 딱히 크진 않은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게 규제가 좀 완화되고 네. 대마를 뭐 그렇잖아요. 뭐 85g까지는 뭐 성인이면 소지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뭐 제도적으로 봤을 때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네. 소비량이 엄청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안 해본 사람들도 궁금해서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소비량이 엄청 증가할 거고 그랬을 때는 이게 정말 상승이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뭐 이게 제도적으로 합법이 될까? 이건 좀 솔직히 의구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또 대선 후보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사실상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법제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대선 전에 네. 뭔가 이렇게 좀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나온 것들이 네. 사실 100%다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쵸. 뭐 시민들과도 네. 그죠? 국민들과도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쵸. 특히나 뭐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 좀 자극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제 뭐 이후에 네. 당선 이후에 뭔가 이걸 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많이 들고 맞아요. 일단은 네. 트럼프도 원래는 엄벌을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대마나 마리아나 관련해서 엄벌론자였는데 어제 또 어느 정도의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의식을 한 듯이 또 바꿨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법제화가 정말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대선 이후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선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인 건 맞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요.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들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총 4가지 테마에서 가지고 와주셨어요. 가장 먼저 방위산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위산업은 이제 미국에서 방위비가 분담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또 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요. 어느 정도 대선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굉장히 강한 의지 보이고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나까지 오늘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각각의 또 테마별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몇 가지 종목만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좀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방사는 우리가 빼먹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방산만큼 이렇게 좀 좋은 모멘텀을 가진 업종이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 일단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 뭐 다 무인이에요, 그죠? 네. 이제는 뭐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인입니다. 네. 그 정찰용 무인 수상정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무인 수상정이라고 하면은 네. 그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타고 다니는 이게 거죠?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이 하나의 산업 자체가 음. 이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음.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데 네. 지금 주가가 사실 엄청 많이 오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만큼 그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상단에서 조정폭을 보시면은 기존의 고점 부근들, 기존의 이제 저항 부근들에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 추가적인 시세를 좀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무인 수상정 외에도 뭐 무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재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암호화폐에 관련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갤럭시 모니터리 공략한 건 아시죠? 그렇죠.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또 개인적이긴 한데 네. 어쨌든 갤럭시아 머니터리 공략해 주시고 나서 되게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세가 오늘 또 갑자기 조금 빠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또 빠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 좀 궁금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제가 공략하던 시점에 공략을 하신 게 아닌 걸로 제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가 1,500원까지 보자고 했었는데 네. 만 원에서 이제 저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뭐 어쨌든 뭐 이평선도 정별에 있고 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는데 뭐 물론 이건 봐야 됩니다. 근데 갤럭시아 모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토큰 증권 관련해서 STO 관련해서도 시세가 한번 나왔고 재료적으로 볼 때도 다른 종목보다는 좀 재료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산 네트워크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크라 재건을 할 때는 통신이 굉장히 전력망이나 통신망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오히려 과거에는 뭐 도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뭐 도로라든지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됐지만 근래에 재건 관련된 이슈를 보면은 어쨌든 전력망이라든지 통신망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차트상에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지금 총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 3가지 종목 말고도 하나 더 가져오셨잖아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한국 BNC라는 종목인데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그리고 비만 치료제 마리화나 굉장히 많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하나를 오늘 공략해보고 전략까지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그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우크라 재건 관련주 유망하게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략도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계단식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뭐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조정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우크라 재건 관련된 뭔가 기대감이 조금 뭐 기존보다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재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가장 큰 뭐 상승폭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신망이라든지 전력망 관련돼서는 굉장히 뭐 재건 이슈가 있을 때 집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이렇게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오늘 뭐 가격 전략은 한 3,05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 오늘 3,060원까지 조정이 나왔었네요. 그죠? 네. 3,060원까지 나왔는데 한 3,050원 부근에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3,050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한 3,500원대까지는 그 저항대 부근,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는 어쨌든 바닥을 깨면은 추세적으로 볼 때는 추가 하락이 열려 있다 보니까 바닥은 한 2,800원 정도, 2,90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움직일 때 가장 좀 시세를 많이 준 종목이기도 했고요. 도로, 철도 외에도 또 통신이나 전력망까지도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 현재 좀 조정폭 클 때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입가 3,050원, 그리고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900원까지 이렇게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략을 받아보셔도요. 자세한 실시간 대응과 전략까지 추가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팍스통신망 방송 중에 열어드립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직접 저희가 라이브 방송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도 추가적인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마지막까지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원탑 종목 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원탑 종목 그리고 오늘 대선 관련해서 잡아주셨던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